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야권의 제3지대 단일화 추진 중인 두 사람. 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의 금태섭 후보가 어제 첫 TV 토론회 했습니다. 양측 간 이견으로 한 차례 이게 무산됐었죠. 원래 월요일에 하려 했었다가 못했고요. 어쨌든 자, 이번 토론회, 첫 토론회가 현 정부 평가 관련해서 좀 표심을 움직였을까요? 자, 제3지대 움직임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제 전략실 꾸리고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 이 판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예, 어제 전략실장으로 임명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임명장 받으신 거죠, 어제요? 예, 어제 비대위에서 공식 의결돼서 예. 어제 오후에 임명장 받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 만나보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좀 특별히 나누신 말씀 좀 있습니까? 네, 뭐 전략실을 따로 꾸려서 예. 이번 이제 보궐선거 승리 전략부터 해서 당면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전략실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좀 지금까지는 뭐 일일 현안 대응이라든지 그런 즉각적인 메시지에 주력했다고 한다면 예. 큰 그림과 전략적 사고를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큰 그림이요. 그거 좀 예. 자세히 좀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네. 먼저 아까 지금 안철수 후보, 이제 금태섭 후보 첫 TV 토론. 자, 여기서 뭐 안철수 후보의 뭐 정권 교체 의지 좀 읽으셨습니까? 네, 어제 그 제3지대 후보 토론이 사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평가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시기 동안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예. 두 후보 모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각을 아주 날카롭게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금태섭 후보는 자유토론이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비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중에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대선을 노리다가 서울시장으로 유턴한 게 아닌가. 예, 예.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때 그 답에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가 너무 절박해서 내 예. 스스로 말을 바꿨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아마 그 답변만 보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예.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자신의 정권 교체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또 그 막바지에 그 퀴어, 그 성소수자, 이 행사 참여하는 거 이것 가지고도 좀 그래도 금태섭 후보가 좀 그나마 예. 좀 대립각을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책 관련해서 정말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예. 금태섭 후보가 사실 좀 예상 밖의 질문을 좀 해서 주도권을 가졌는데요. 예. 이게 이제 성소수자 축제에 대한 건데 금태섭 후보는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오픈 마인드로 좀 열어서 다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좀 훨씬 더 리버럴한 입장인 반면에 예. 안철수 후보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또 그 축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예. 아마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그 두 후보가 명백하게 입장이 좀 엇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이제 후보가 뭐 단일화 본격화하는 그런 행보를 TV 토론을 시작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국민의힘 측 후보와도 이제 최종 단일화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김근식 전략실장의 그 역할이 더 중대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우선 이 전략실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역할을 네. 준 것 자체가 예. 당장의 눈앞에는 이제 보궐선거 승리 전략인데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야권의 단일화가 무난하게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이뤄내느냐가 중요한 이제 우리 전략실의 고민거리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것이 뭐 지지도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 뭐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정치라는 건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보가 제3지대 안철수 후보든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단일화 후보로 성공될 수 있느냐, 예. 성공할 수 있느냐의 전략을 짜야 되고요. 예. 두 번째 목표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야권 단일화의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예. 그 단일화의 과정이 철저하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정치에서 단일화는 항상 후유증과 부작용을 많이 동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표를 깎아먹는
지지표가 줄어드는 단일화가 아니라 표가 계속 늘어나고 확산되는 지지를 넓혀나가는 단일화가 되려면 그 모습 자체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단일화의 모습을 또 우리가 구현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을 할 것을 보입니다. 예, 표를 깎아먹는 단일화가 아니고 표를 키우는 그런 단일화, 그런 방향으로. 다만 큰 틀은 이제 국민의힘 쪽 후보가 단일화의 주인공이 되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임명장 받으실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교감을 하셨을 것 같고, 이전에도 하시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맥락의 얘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당연히 뭐 국민의힘이 지금 제일 야당이고, 예. 국민의힘이 이 지금 야권을 대표하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예. 우리 후보가 사실은 야권 전체의 단일화 후보로 되게 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지지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당의 지금 경선 과정에 남아 있고, 경선의 과정의 어떤 바람을 통해서 어떤 지지도가 좀 더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을 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예. 단일화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 단일화의 문제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중도까지를 포함한 일정한 지지를 모아줘야만 4.7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은 야권 재편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선거 이후에 정치적 공간까지를 고려한다면 단일화에서도 우리 당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라도 2017년 대선 당시에 이제 김근식 실장님께서 안철수 후보 당시 정책 대변인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이제 최종 이제 단일화할 때 김근식 실장님께서 이제 뭐 이번에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니까 샅샅이 예.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단일화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 승리를 하려면 당의 국면 주도 메시지, 뭐 대여 메시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네.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이제 이 전략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선거 전략하고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하는 단인데요. 예.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당 지도부에 필요한 그때그때 국면에서 정치적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대여 메시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이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 지금까지 보면 이제 민주당의 잘못한 점, 또 민주당의 어떤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따라가는,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메시지가 주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좀 네거티브에 집중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예. 우리 당이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당이 뭔가 포지티브하게 우리 당의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당에 끌려가고 민주당을 뒤쫓아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당이 민주당을 이끌어내고 민주당을 끌어내는 이런 좀 포지티브한 메시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나 선거 국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물론 정치적 공박이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정책이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제시를 통해서 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좀 새로운 대응 메시지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걸 실행할 그 인적 구성요, 전략실. 네네. 이것도 좀 어떻게 좀 틀을 좀 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략실 멤버들을 지금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구성이 되면 공개해드릴 수 있는 분은 공개를 해드리고 사정상 불가피하게 비공개를 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공개하실 만한 분은 지금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TV 패널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성철 정책 공감센터 소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뜨거운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결국은 저 휴가를 떠났습니다. 사회표명하다가 박범계 장관이 뭐 앞으로 소통을 좀 해보겠다 얘기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다들 임기 말에 드디어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빠져나가는 내임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더 중요한 측면은 여전히 청와대 내에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좀 강경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조금 더 좀 대통령이나 이 문재인 정부가 좀 입장과 기조를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온건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우려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레임덕 현상은 사실 대통령 단임 대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검찰과의 조율이 필요한 자리인데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가장 힘들었고 견디기 어려웠던 게 추윤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주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부딪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에 쌓여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에 신현수 수석을 기용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 신현수 수석마저도 기존의 추미애 라인류의 그 검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국 그 승복하고 또는 포박당하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입장을 바꿀 기미가 전혀 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이거 기대가 불가능한 정권이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저는 국민들한테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도 쓰신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 간신이 아닌 충신의 길을 택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신인 수석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수석 비서관도 비서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만 왕조 시대의 비유를 하더라도 왕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자신의 직을 걸고 간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검찰에 대한 신현수 수석의 입장이 전달이 됐었지만 결국은 박범계 장관에 의해서 패싱이 되고 결국은 또 대통령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거고요. 사실은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법무장관의 단독 안이 올라왔던 걸 제가 했다면 사실 알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연말까지는 이 검찰개혁의 이 기조를 조금 더 유연하게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결국 친문 주류의 어떤 강경파 입장을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이제는 저 인터뷰할 때 김민석 교수님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략실장님이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듣다가 8192님께서 김근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인사말 주신 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5991님께서는 완장이 사람을 바꾸네요라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실장님. 정치는 뭐 양쪽으로도 뭐 지지와 격려 또는 비난을 받는 게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신수석의 그 사의 표명 계기가 이게 뭐 단순히 이번에 뭐 검찰 인사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정 기조 둘러싸고 좀 갈등도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친인척 감시 특별감사관 이 관련해서도 뭐 신수석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뭐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뭐 진위성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 내용들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내 특별감찰관 임명 보류 문제도 서로 의견이 달랐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문제도 신수석은 좀 지금 타임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 취재 보도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인사안에 대한 패싱 여부 그리고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사표를 냈다고 하는 레임덕 여부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기에도 좀 국민들의 요구에 좀 부응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대응성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바뀌면 정권도 바뀌어주는 게 민주주의 핵심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저는 그 피로도 오고 불안 요인인데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내에 여전히 임기 말까지 강경파가 계속 득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대통령이 온건한 파에 힘을 실어줬던 신수석마저도 못 견디고 나가는 게 지금 그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최근에 그 TBS 보도 관련해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요.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데 이분이 그 출연한 자리에서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그 진행자한테. TBS 이거 문제 있다 앞으로 균형 잡아라. 근데 이제 김근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TBS 특히 뭐 김어준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 이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건 뭐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번에 바뀐다고 그래서
바뀐 시장의 또 입맛에 맞게 TBS가 새로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네. 새로 진행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편성에 관여하는 건 저는 오히려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예.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편향성 논란이 있다면 새로 들어오시는 야당 시장이 되더라도 예. TBS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관상 서울시장이 대표이사를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약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장이 인사권을 포기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에 예. TBS가 지금 연간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도 그래서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TBS가 교통방송의 시대적 소명과는 좀 상관없는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원금을 끊어주면서 TBS 스스로 독립적인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방송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예. 아니면 그 쓸 수 없다고 한다면 뭐 해산을 할 수 있도록 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러면서 TBS의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